IRB 그 윤리에 관한 논문에 관한 강의를 해준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걸로 다시 바꾼 이유가 여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공부를 하잖아요. 들어오고 나서는 목표가 없고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방사선사들의 영향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은 어떻게 메디올로지를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웠잖아요. 일보다 월등한 기기는 메디올로지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간호사님들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방사선사가 양쪽의 중간자 입장을 하면서 어떠한 그 검사된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가 제2지도 부서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도 뭐 악상이고 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페이션트 케어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건 근본적으로 베이직 지식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페이션트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환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환자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면 의료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메디컬 텀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일종의 그 랭귀지를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자기 전공에 대한 베이직을 알아야 됩니다. 늘 강의를 하는데 늘 강의를 강조를 하는데 제일 베이직은 저는 그래요. 모든 게 파라메타나 그 스캔 방식이 더 중요한 것보다 먼저 케어가 먼저 중요합니다. 저는 본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 먼저 스캔을 안 시켜요. 일단 페이션트 케어하고 인젝션하고 주사 빼고 그런 걸 옛날에 간호사 선생님들 없을 땐 그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강의를 해서요. 그 다음에 스캔 메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기 위해선 제일 먼저 베이직 아나토미가 중요해요. 특히 우리들이 제일 신경 안 쓰는 기본 사항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메디컬 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CI, CC, S/P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되지. 여기서 나 모르는데 찾아봐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CI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고 외래에서 우리한테 주는 인포메이션이고 CC는 칩 컴플레인이라고 왜 왔다는 게 왜 왔는지 스테이트 코스트는 캡이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 CT를 해갖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쉬운 내용으로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지 자기 영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책 누가 썼는지 되게 잘 썼거든요. 그거 참 싸니까 꼭 사서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돼요. 오늘 의외로 간호사 선생님들은 안 들어왔는데 잘 됐다. 옛날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CPC도 있고 지금 같으면 IV 다 우리가 테스트하고 아이메드나 뭐 세츄에이션 다 우리가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안전하고 메디컬 진단적 가치가 높은 영상을 만들고 있죠. 좀 징그러운 영상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오버하는 사람들도 난 얘기하는데 수술장 갖고 오픈 서저리 할 때 그런 거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갖고 당연하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병원 케이스예요. 뭐 한 거예요? TKRA 야구가 뭐예요? TKRA 이렇게 피노하고 TBR을 잘라낸다. 지금 오피할 때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엘보죠? 이거 뭐라고 진단해요? 이 환자 거예요. 몰레크로는 프레스트치는 이 환자에 써놨는데 AP, 트루 AP층에다가 이렇게 핀을 어떻게 돼요? 멀티프랙처 되겠죠. 이건 CTC라는 문단인데 이거 뭐죠? 이거 이 환자 들어가갖고 오피하고 나서 열은 사진이에요. 에피듀랄 헤모리지 이게 지금 수강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이것도 우리 병원 케이스. 이건 뭐예요?
이 환자는 대박이에요, 대박. 뭔지는 몰라도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는 알아요. 이거 사진 못 찍어서 그 위에 병동 간호사한테 ICU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에코모한 환자.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똥백이라고 그래요? 장로. 유식하게 콜로스토미백, 스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하냐면 옛날에는 바리움을 먹고 검사를 하는데 이 환자 이렇게 하는 환자를 계속 바리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바리움 다 어디 가요? 다 세지.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포메이션판이 그런 게 돼요. 그다음 서브토탈 가스트로액터미 해갖고 위 반 이상 잘 짜는 환자 계속 물 먹이고 가스 먹여요. 그 환자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스토리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냐. 왜가 우리 EMR 상으로 제가 본원에서도 EMR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 차팅하고 왜 그런 것들에 관한 CC나 그런 것들을 왜 적게 만들었어요? 우리 뭐라고 적은 거야? 근데 안 보잖아, 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체스트도 많고 CT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 술장도 많고 이거 뭐 하는 건데요? 뭐야? 라이트 인터넷 그거라. 이거 뭐라 그래? 통칭. C라인이 우리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CT/CT나 엑스레이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포탑을 씹으시고요. 되게 많아. 종류도 되게 많아. 라이트냐 레프트냐에 따라서 그 위치 변경만 해도. 그래서 내가 어제 전원을 찾다가 C라인의 정확한 위치를 보려고 최용호 선생님이 하는데 최용호 선생님은 RA까지 넣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전월에는 SBC하고 RA 정션에다 넣는 게 돼요. 왜 선생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C라인이 움직일 때 여기에 월에 견디려서 툭툭 건드리면 스럼보스가 생기는 것도 빠져나가는데 임상의 선생님들은 그래갖고 마이오카디움을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션에 넣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부터 이런 C라인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엔지오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알겠지만은 PICC도 저희 되게 많이 지키죠. PICC도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냥 대충 보잖아. 심플 엑스레이 대충 보잖아. 근데 조금 관심 있게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런 게 여기가 SVC고 RA이고 머리가 아웃다치고 그런 것들이 베이식으로 보여야 돼. 오늘 그런 거에 관한 보는 거에 관한 간략한 설명들을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지만은 이걸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세그멘트를 나누고 보시는 임상이들은 체크를 하고요. 오늘에서 찍은 데는 우리가 오늘 주제는 본 아나토미를 하려고 그러다가 베셀 아나토미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본 아나토미는 어느 정도 아는데 본 아나토미, 베셀 아나토미, 머슬 아나토미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다 보면 본을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혈관에 가. 그대로 혈관 가면 혈관 가서 약간 변형하면 머슬이나 뭐 그다음에 뭐 벤트리클 시리즈 CS 때문에나 그래서 어느 정도만 정의를 잡아주시면 계속 따라가서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아나토미 공부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베인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베인을 따라서 가는데 베인을 따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영제를 주입한 순서로 따라가서 공부를 하면 딱 맞아요. 이게 비조형 검사고요. 이게 조형 검사고 IV를 하는 검사예요. 이 사진은 10년 전 사진인데 자 근데 이런 검사를 하기 전에 이건 혹시 몰라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못 봤을까봐 넣었는데 오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들어오셔서 이런 IV나 베인을 따라서 우리가 강력하게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방사선가들이 내리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사이드 이펙트 중에서도 지금은 뭐 리액션 다른 사이드는 하는데 익스트라바이제이션 실제로 발생한 케이스거든요. 우리 병동 이거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스캔을 해보면 여기 니들이 보이죠. 이렇게 티슈가 있는 거. 여기서 좀 지그런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틀만 되면은 이렇게 스웰링하고 뻥같이 기포도 생성하고 근데 이걸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갖고 이 조직에 좀 일정 이상의 압이 가해지면은 조직이 괴사가 돼요. 제일 먼저 너브가 괴사를 하는데 너브가 괴사를 하면 스킨이 살아있어도 잘라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전에 이렇게 오픈해서 나눠요.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해갖고 이렇게 잘라서 오픈해놓고
이게 압이 빠져나가면 하는데 실제로 본원에서 제가 여기 오기 3년 전에 미용사를 해놓고 3천만 원 물어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빚어가지고. 근데 그 환자의 볼륨이 70cc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저널에 보면 레코멘드 익스트라바지션 테니스를 레코멘드하는 서저리 레코멘드가 70cc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CT실에서 터지면 보통 5, 60cc 이상이 나는데 한 번도 수술을 안 했어요. 전국에서도 그 케이스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왜 그 케이스가 발생됐냐면 그날따라 전공의가 별로 관심 없는 전공의 선생님을 했더니 전공의 선생님이 그걸 귀찮다고 OS에 컨설 내보낸 거예요. OS는 저널에 본것만 하고 그냥 수술을 해버리고 그래서 3천만 원만 들었어요. 자, 하여튼 그런 거는 재밌으라고 해드린 거예요. 계속 적어놓은 것보다도. 자, 이런 베인을 강력하게 조영제를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인은 어떠한 소스가 없기 때문에 조영제를 우리가 못 내면은 인젝터라는 모터를 이용한 압을 넣어주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이라는 조영제 주로 이건 좀 그냥 하여튼간 K각전자가 제일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다인이나 이거보다 좀 높은 아도늄인가 그런 쪽으로 써서 검사를 하는데 베인의 그냥 간단한 원리는 베인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원리는 레스피레이션이 원이고 그 다음에 머슬이에요. 머슬 사이에 주로 베인이 껴있고 그 다음에 호흡에 따라서 음압과 양압을 번갈아 가면서 여기가 압이 있으면 이쪽으로 딸려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하지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밸브 시스템이 있죠. 자, 제일 쉬운 게 RA를 기준으로 우리는 맨날 기준으로 삼으면 레프트 벤트리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을 뿜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삼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RA를 기준으로 삼대요. 우리의 모든 검사가 대부분 아까 센트럴 라인도 얘기했었잖아요. RA 여기 SVC고 여기다 팁을 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리턴하는 게 RA로 들어와요. RA로 들어와서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나 해들도 SVC 슈페리어 베널카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RA로 들어오고요. 인페리어 밑에서 들어가는 혈관도 리버 풋 쪽이나 포탈 베인도 여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외되는 게 심장을 돈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RA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면 한 6개의 타입이 있는데 일단은 간략하게 보시면 발로 이렇게 발로 들어가면은 IVC를 통해서 쭉 들어가서 RA로 들어가서 다시 럼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 들어왔을 때는 위에 SVC를 통해서 똑같이 RA로 들어와서 다시 럼으로 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로 갈 시스템은 저기 아까 같이 럼으로 들어갔다 다시 뭐 럼에서 나와서 LV로 가갖고 다시 머리로 갔다가 다시 RA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탈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인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스토막, 스플링, 리버 같은 콜론이나 바울 같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리버를 통해서 해독을 하고 RA로 나오는 포탈 시스템이죠. 우리 검사의 대부분이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잘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IVC를 통해서 RA로 오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3D를 보면 이렇게 팔로 들어와서 RA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팔로 들어왔다가 다시 럼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어센딩 아울타가 돼서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심장에 영양 공급하고 다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 RA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보여주고요. 이건 발로 들어가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요 6개를 사용해서 세그멘트에서 나누면 금방 쉽고요. 자, 우리가 베인은 크게는 뭐 시스템 베인 뭐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나누면 딱 빅베인하고요. 이렇게 슈퍼피셜한 베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된 퍼포레이팅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팅 베인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보시면 팔에 IV를 하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고농대 슈퍼피셜 베인이 이렇게 들어갔고 요게 딥베인이에요. 요거에 커뮤니케이팅 베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메디안 큐비탈 베인이라고 여기 큐비탈 포사에 있는 베인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슈퍼피셜한데
보통 우리가 쓰는 베인들은 엔지오실 빼고는 다 슈퍼피셜한 베인이에요. 겉에서 다 보이는 베인이고요. 베인은 크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슈퍼피셜을 건드려도 되고, 엄지 쪽에서는 세팔릭 베인, 바실릭 베인, 그 딥베인, 브라치알 베인이 있고, 뭐 그걸 여기까지는 우리한테 엔지오실 빼고는 별로 안 돼요. 여기 이제 악실라리튼에서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부터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진이 왜 특이한, 내가 왜 여기 초음파 사진을 왜 그러냐면, 뭐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해보니까 외국 애들 보니까 아이브에 안 잡는 사람들은 초음파로 의사들이 직접 잡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본 거예요. 자, 이게 슈퍼피셜 베인이고, 이게 안쪽에 이렇게 깊게 보이는 게 딥베인이에요. 그래갖고 어깨를 드러나서 악실라리 베인이 되면 여기 서브클라비안 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만나는 주글라 베인이랑 만나서 브라치오 세팔릭 베인이라고 그래요. CT 할 때 저희가 웬만하면 오른쪽에다 주사를 하는 방식이, 여기가 브라치오 세팔릭 베인이 짧아요. 여기는 이렇게 길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트페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에다 아이를 잡으세요. 그런 식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흥미진진한 것만 빼고는 그냥 넘어갈게요. 보통 주글라 베인하고 브라치오 세팔릭 베인이 만나서 슈페리어 베나카바라는 베인이거든요. 아까 센트럴 라인 위치가 이쯤에 보통 위치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위에서 내려와서 어깨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 둘 개 만나서 슈페리어 베나카바가 되면 RA가 되겠죠. 늘 RA가 기준이라고 삼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린 게 아니라 실제 환자를 스캔한 데이터를 3D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상이 임상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하는 게 3D 역할이고요. 자, 위에서 나오는 브라치오 슈페리어 베나카바 베인이 있고요. 밑에서 나오는 인페리어 베나카바 베인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데 그게 RA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교육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이 부분, 요게 IVC예요.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이 영상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영상.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 영상이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영상을 쫓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의사들도 똑같아요. 쫓아가면서 보고, 모르는 거는 해부학책 봐요.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 이렇게 보면 해부학책이 이만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디테일한 해부학은 책 보면서 공부 저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스타디들이 굉장히 세그멘트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인페리어 베나카바를 이런 식이고요. 지금 아까 기준이 됐는데 라이트 안티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이트랑 안티룸 뒤에 앞에는 뒤로 내려가는 아지고스 베인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혈관들은 아니고요. 자, 라이트 안티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엑시알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는 거는 다 펄모너리 쪽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렁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펄모너리 트렁크 펄모너리 아테리라고 그러거든요. 아테리잖아요. 뭐 이건 원초적인 거지만 아테리인데 무슨 피? 정맥피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베인이기 때문에 CO2의 분압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 렁으로 들어가고 CO2 교환을 하고 다시 렁으로 나오는 걸 펄모너리 베인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펄모너리 아테리 이렇게 S자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가끔가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덴시티가 약한 게 있죠. 굉장히 초음급. 이런 영상을 보면 바로 판독실에 전화해야 되죠. 펄모너리 엠보리즘이잖아요. 테이블 데스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런 영상이 나왔는데 방송사가 지나쳤다. 외래 환자에서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영상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3D 영상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오르티 아테리, 펄모너리 아테리, 펄모너리 베인. 펄모너리 베인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CO2하고 O2를 체인지하시고 하고 나서, 근데 여기서 이 펄모너리 아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한테도 뭐가 중요하냐면 펄모너리 CT 검사에 펄모너리 아테리 검사라는 오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츄레이션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세츄레이션이 낮아져요. 펄모너리 아테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 모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잘 안 쓰는 거지만 이런 손가락의 끝에서 말단부의 세츄레이션을 보는 기구들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게 렁이고요. 이거 펄모널 아테리가 렁으로 들어가는 나오는 거고요. 펄모널 베인은 양쪽으로 두 개씩 큰 메인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자, 똑같은 경우를 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CT를 건 걸 3D를 걸어갖고 반으로 짜는 거예요. 양쪽에 펄모널 베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를 LA라고 그래요. LA가 되고 내려오면 LV.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아테리를 밀어주는 펌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LV에서 바로 올라가는 걸 어센딩 아웃하고 여기 엉덩이 같은 걸 코로나의 사이너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SVC 쪽 같이 그 부위에 센트럴 라인 있는데도 굉장히 우리 검사랑 밀접하지만 LV에서 나오는 요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도 있고 타비도 있고 굉장히 여기는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밸브에 관한 수술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요 코로나의 사이너스 요 엉덩이 같은 거 요 뒤에 바로 코로나의 아테리가 나와요. 이렇게 혈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엑셀에서는 LV 이렇게 지나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LV에서 올라온 걸 어센딩 아울타라고 부르고요. 코로나리 앞에 아까 3D로 만든 걸 보여드릴 거고요. 왜 답답하네요? 실제로 아까 이런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펄모널 아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센딩 아울타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요즘은 장비가 좋아갖고 소프트 티슈도 다 세그멘트 이렇게 일일이 나눠줘요. CT실에서 일반 촬영실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본도 다 나눠요.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OS에서는 그 위에가 어떻게 잘라졌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요즘 CT 장비가 가능할수록 증가를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LA부터 RV 다 세그멘트가 돼요. 그래서 아울타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라이트 쪽으로는 브라치오 세팔릭 트렁크라는 게 들어가고요. 커먼 캐로티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커먼은 목 쪽으로 가는 혈관이고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아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사진이고요. 이렇게 브라치오 세팔릭 트렁크라고 그러고요. 아테리가 갈라지기 전에는 트렁크라고 그러고요. 베인 같은 경우는 갈라지기 전에 큰 베인은 사이너스라고 그래요. 이 막실러리 사이너스도 단어는 같아요. 근데 동이라고 해서 베인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센딩에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말해서 여기서부터 다이아프라운디라서 소라식 아울타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디센딩 아울타라고 그러고 여기는 다이아프라운디드로 어브도미널 아울타라고 합니다. 사진 좋죠? 안 좋아요? 좋아요. 책상은 있어요. 책이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묵지. 그래서 소라식 아울타 쪽에서 우리랑 가장 깊은 게 뭐냐면은 엔지오실에도 많아지만 다른 것들은 별게 없어요. 콜라테랄이나 어떤 쪽에 막혀갖고 스테노시스가 있지 않는 건 별거 없는데 제일 많은 게 브론키얼 아테리, 헤모톱시스. 렁이 압이 올라가면은 이 브론키얼 아테리는 CT에서 2mm에서 굉장히 안 보이는데 얘가 보여요. 아이, 이거 좀 교육팀 좋은 걸로 살아.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할까? 이렇게 하면 좀 건방져 보여서 이사장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건방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울퉁불퉁한 게 보여요. 이렇게 브론키얼 아테리 아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CT 영상에서 이 환자 헤마토시가 그런 게 매시브하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아프라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프라그램을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부터 어비도미널 아울타라고 이런 오르간들을 외우는데 이런 오르간들의 기준이 되는 게 베셀이에요. 그 베셀이 엉뚱한 게 아울타가 여기가 있어도 그 베셀이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붙여요. 의학의 메디칼에서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이렇게 다이아프라그램이 들어있고요. 자, 똑같이
이건 학교 다닐 때 무신장 많이 외워요. 내려오면 셀리악 들어오고 셀리악은 레프트, 라이트 가스트릭이랑 프로파일 파티 아테리랑 스프링 아테리가 나옵니다.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뭐 그 다음에 SMA가 나오고 양쪽으로 리니얼 아테리가 나오고 앞쪽으로 나오는 IMA가 막 이거는 학생 때도 다 외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거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브랜치를 외워. 여기서 이제 셀리악에서 남은 가스트를 두데랄 아테리가 나고 가스트를 에필플로이 아테리가 나고 요쇼 가스트릭 아테리가 어떻게 되는지 엔지오실에 가면은 그런 것까지도 외워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나 있으면 제가 요걸 잘 보여갖고 임상이한테 제공하는 게 3D 랩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피곤해서 미안해. 따분한 얘기해서 웃겨보려고 그러는데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이거 뭐야 초음파? 선생님들 뭐죠? 론지로 클럽 뭐 같아? 셀리악 트렁크 론지로 씌우는 거. 자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롱지튜드널인가? 네, 이렇게 딱 여기를 스캔한 거야. 그러면 리버가 이게 퍼지잖아. 그러니까 리버가 보이고 SMA하고 셀리악이 보이고 또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은 우리 와이프가 소노그라퍼인데 우리 와이프가 난 초음파는 근무를 안 해봐도 모르는데 대충 와갖고 이거 다 때려 맞추면 오빠 어떻게 이거 알았니? 그래서 난 원래 잘 알아. 이렇게 굉장히 엔조가 타겟을 하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예쁘고요. 되게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제너람에서 오멘투 마테리나 뭐 에피플로이드나 여기에 영상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이 안에 스플린이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요 혈관들의 가장 중요한 몰폴로지를 구성하는 게 이 스토막이에요. 스토막을 굉장히 혈관이 완전히 싸고 있어. 우리 밥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 뇌로 가는 혈관들이 이쪽으로 갔을 때 혈액이 갑자기 확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토마혈 보면은 근처에 있는 혈관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커먼 일리압에서 인터널, 익스터널 일리압은 다시 이제 내려가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엑시알에서 셀리악 트렁크, 요게 SMA, 요게 리널 아테리, 요게 IMA. 실제로 이렇게 보이죠. 키드니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피모랄 아테리는 내려가서 슈퍼피셜 피모랄 아테리가 되고 뭐 디피모랄이나 프로푼다 피모랄 아테리가 되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나도 이제 학생 때는 디피모랄이 중요하니까 아테리니까 이걸로 내려가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셀링거법 하는 혈관은 슈퍼피셜 피모랄 겉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찌를 수 있게. 이건 디피모랄입니다.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면 무릎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팜니티아라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무릎 팜니티아 포사라고 그래. 이렇게 푹 들어가는 게 여기는 큐비탈 포사, 여기는 팜니티아 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깎아서 혈관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테리가 무릎 뒤쪽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내려가서 세 개의 혈관을 분지해. 안테리어 티비아, 포스테리어 티비아, 페네기니아 아테리가 돼서 이렇게 밑으로 도살 아치를 그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티슈로 이제 카피러리를 통해서 이제 티슈로 영양 공급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목표로? 아래를 목표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인도 똑같아요. 여기도 슈퍼피셜 베인이겠지만 베인도 똑같이 뒤쪽에는 레이저 사피넌스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그레이터 사피넌스 베인 그런 슈퍼피셜 베인들이 이제 요거 하나 그런 슈퍼피셜 베인들이 딥베인이랑 만나는데 베인은 이렇게 펌핑을 하는데 얘가 그러니까 중력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밸브들이 탁탁 막아줘야 되거든요. 얘가 근육이 확 밀었을 때 올라갔다 탁 막아주고 하는데 얘가 딥베인의 밸브들이 망가지면 얘가 어떻게 해? 커뮤니케이팅 베인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베리코스 베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슈퍼피셜 베인은 이제 여기 인귀날 리전에 피모랄 트라이앵글 리전에서 피모랄 베인이랑 연결돼서 다시 IVC를 통해 갖고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그래서 인테리어 변화.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인체가 여기서 레날 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아웃타임을 나서 키네틱 파리티나 영양하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CT에서 보면 메인 페이지가 아닌데 조용계가 아틀 페이지가 아닌데 조용계가 보이는 게 맨 아래쪽 꺼내기만은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실수를 가끔 하는 게 이렇게 키드니야 엔드스테이지 레널리즘에서 키드니가 완전히 망가진 환자들 키드니가 없어. 그래서 키드니까지 포함하는데 이런 환자들 딱 보면 키드니가 있든지 아니면 HD라든지 뭐가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 아닌데 이 사람 KTP를 받아서 펠비스 안에 있어. 근데 스캔을 여기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키드니 올라오는데 안 나오겠죠. 그래서 히스토리나 인포메이션 칸 되게 중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실이나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거 포털 페이지 하나만 갖고도 CT, MR, 초음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리버로 들어가는 혈관들에 음식이 들어갔다 해독을 약을 먹든지 모든 우리가 어떠한 소화 과정을 거친 거는 반드시 리버를 통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리버를 통해 가는 걸 포탈베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외우기 쉽게 스프레닝을 기준으로 다이렉트로 리버로 들어가요. 이걸 스프레닝 베인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임페리얼 메세테린 베인, 슈페리얼 메세테린 베인에 라이트 레프트 가스틱 베인에 대해서 리버로 들어가요. 근데 리버로 들어갔다가 다시 리버에서 나오는 헤파틱 베인이 돼갖고 여기 그래서 아래로 들어가는데 리버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리버 초음파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생명해서 초음파에서 리버 시로시스의 랜딩 마킹이 뭐죠? 학생 때 많이 들었잖아. 랜딩 마킹이 뭐야? 이씨. 서울대 어떻게 들어왔어? 스프링 메가리 아니야. 뭐야 몰라? 나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스펀지가 간이 있잖아요. 스펀지 같아요. 리버가 이렇게 하는데 누르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딱딱해지네. LC가 시루시스 딱딱해지잖아. 여기 눌렀어. 그럼 어디가 먼저 꺼지겠어? 제일 크고 압이 받는 게 뭐겠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스프링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엔지오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여기에는 슛 가스틱 베인들이 리버랑 이렇게 해갖고 에소파지아는 썩을 묶어달 쪽에 이제 안쪽에 있는 뱃슬들이 같이 이거랑 연결돼 있어. 근데 여기가 꽉 막혔어. 그러면 얘네들이 내려와서 나가야 되잖아. 안 내려가잖아. 그럼 어디가 이쪽으로 올라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스틱 베릭스, 에소파지아 베릭스 우리가 많이 하는 검사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저항을 받기 때문에 실제 영상이고요. 이렇게 용 포탈베인을 설명하려고 내가 만들어봤는데 이상하다. 콜론, 바울, 스프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IM의 SM의 포탈을 통해 갖고 리버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래로 들어가는 거를 포탈베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리버 이렇게 보이죠. 딱딱해지면 어떻게 보이냐면 CT에서 이렇게 울퉁불퉁 파니티마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혈류가 잘 안 가니까 슈퍼피셜 이거는 뭐 umbilical 캐널이 다시 미디에이팅 거고 요거는 에소파지알 쪽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쪽이 그 스토막 쪽이랑 연관된 게 그 슈퍼피셜한 에소파지알의 바깥쪽이 아닌 에소파지알의 서브 무코사 그러니까 안쪽 근육 쪽에 있는 머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 음식 들어가다가 터지면 걔 에소파지알 베릭스 초응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보이죠. 리캐널 된 거. 이거는 이제 제대혈이라고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umbilikal이랑 엄마랑 연결됐던 혈관들이 이게 시로시스가 심하면 걔가 리캐널이 돼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아래로 들어가면 포탈베인 서큘레이션도 됐고요. 이제 아까 반대로 이제 목 쪽으로 간다는 걸 보면 목에서 이제 LV에서 나오는 목으로 가는 혈관들이 크게 4개가 있어요. 커먼 캐로티드가 양쪽으로 있고 서브클라비안에서 나오는 2개의 혈관 버테브랄 아테리가 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튀는 게 CT 원액의 조형제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간략하게 1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캐로티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버테브랄이 들어가고 바실라가 되고 미들 세레브라가 양쪽으로 하고 안테리어 앞쪽으로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가 나갑니다. 뭐 MR이나 이런 것들 맨날 하고 나서요. 아테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보면은
안에 오각형 모양의 윌리서클을 형성합니다. 이게 실제 버테브랄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건 캐로티드 아테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건 NGO에서 찍은 사진이고 실질적으로 조영제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테리로 했다가 여기서 다시 베인이 돼서 다시 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테리로 됐다가 슈페리엄, 인페리엄, 그 다음에 갈레스 베인이 만나서 시그모이드 베인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주굴라 베인이 됩니다. 그 와중에 아테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아테리가 이렇게 뿔룩한 에리즘이 형성이 되다가 터지면 SH가 돼갖고 이런 별 모양의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엔지오실에 못할 때는 실제로 그 아래 가갖고 클램핑을 하는 케이스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윌리스컬 보면 티슈 바로 밑에, 브레인 티슈 바로 밑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받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너스가 트랜스버스에 대해서 시그모이드가 돼서 주굴라 베인이 만나서 아까 서브클라비아를 만나서 SVC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서큘레이션이 되겠죠. 팔도 똑같아요. 팔은 아까랑 똑같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RA가 되고요. 요즘 많이 하는 코로나리 아테리도 마찬가지예요. LV가 돼서 양쪽으로 나오는 코로나리 아테리는 이렇게 명칭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뭘까요? 이거 컨벤셔널 인터벤셔널 사진, 컨벤셔널 사진이죠. 팩스에서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왜 없을까? 따로 가야지. 왜? 심혈 관계는 팩스가 우리랑 달라요. 치과도 달라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있네. 궁금하면 제가 패스워드 아니까 오세요. 자, 이런 명칭들을 CT 오면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런 카트로 갔던 건 코로나의 사이너스를 통해서 다시 RA로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야. 아니 많이 빼. 이게 근데 실제로 강의를 나가면은 올해도 기사장님이 강의를 안 보내줘서 못 나가겠지만은 저 강의를 하면 6개월씩 하는 거 짧은 시간에 그냥 보여주는 걸로 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자, 엄청 감사합니다.